본인이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타겟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치프 이네이블링 오피서가 되고 싶은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스펙 비교를 적당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펙 비교를 하는 글이 진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와요. 이게 이제 제가 멘토로 있는 스펙업이라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펙 평가가 인기 공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캡처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요. 늘로 엄청나게 올라요, 진짜. 제가 이제 스펙 평가를 이제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멘토로서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건 간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회사에 스펙에 모질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가 되게 잘 알아요. 저도 1대1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본인이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타겟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업체들 중에 가스라이팅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어 라고 한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연나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합격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합격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데나.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 합격을 시켜. 그러면은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 멍멍이들이죠. 저는 그게 아니고 스펙을 가지고 너무 쫄지 말고 취업과 인사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말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일단 타겟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팀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지원자가 500명이야. 500등까지 그냥 점수로 나열을 해버리는 거야. 제일 깔끔해. 뭐 누가 떨어졌냐, 붙었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기능대회 입상 5점, 대회 우수상 4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학벌, 서울대 뭐 10점, 연고대 9점 해갖고 그냥 엑셀로 나래비를 쫙 세워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계산하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서류 전형도 그렇고 면접 전형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전형이에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누구의 시간? 안 그래도 이 피라미드, 회사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비싼 임원하고 팀장, 이 사람들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면접하고 서류 전형에. 그러니까 이건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이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점수로 나래비 세워가지고 끝낼 수 있어. 그리고 뭐 스펙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우리에 붙어. 뭐 이런 게 있으면 개꿀이거든. 근데 못해요, 그걸. 왜냐? 이게 실제 회사에서의 평가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따온 건데 이게 보시면 뭐 가중치도 있고 그죠? 팀원 평가 항목이 있고 뭐 팀장 평가 항목이 있고 뭐 그리고 평가 항목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역량과 태도로 나누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기업을 3개째 다니고 있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이 가중치 관련 엄청 싸요. 이거 가지고 진짜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제가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매년 이 비율이랑 이 항목들이 조금씩 계속 변해요. 왜? 임원들 사이에 엄청 싸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평가 요소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데 심지어 하물며 이미 있는 사람들 평가도 이렇게 매번 바뀌는데 신입을 나래비를 세운다? 평가 기준은 어떡할 건데? 제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더비 라이벌 연고전이죠. 어디가 연대인지 모르겠는데 연대가 파란색인가? 보시면 얘를 파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파벌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파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역 연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장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이 파벌들이 있어. 이게 우리나라만 이게 후진적으로 이러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추천제로 이제 보통 입사를 하는데 여긴 더 노골적이죠. 추천이잖아. 근데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라인을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최고의 라인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다 보통은 여기까지 다 날려버려요. 거기는 해고가 자유로운 데가 많잖아요. 주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뭐 거기 노조 되게 셉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위에가 나가면 같이 줄줄이 나가는 게 보통. 네. 아니면 얘가 다른 데로 가서 이 사람들을 다시 땡겨와요. 왜냐면 추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과는 내가 보장을 하고 이 추천해준 사람들도 내가 다 보장을 하겠다. 거의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는 건데 미국도 심지어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유명하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그러면은 이게 이미 있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회사 내 평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회사의 평가에도 그렇게 싸우는데 신입사원 이거 안 싸울까요? 연고전 저리가라로 싸울걸? 진짜 살벌하게 싸웁니다. 저는 임원들을 많이 주변에서 봤는데 저희 회사에도 많이 봤고 이제 다른 회사들 임원들도 많이 봤는데 다른 회사 임원들이 되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진짜 심한
심하게 싸워요. 뒤에서는 막 죽일 것 같이 얘기를 해. 이 사람들 되게 웃기더라고. 약간 그 여의도 정치꾼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보다 더 심한 느낌. 여의도 정치꾼들은 언론이 붙어가지고 막 방영을 하잖아. 근데 회사 임원들은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좀 빡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빡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점수를 연대를 예를 들면 9점을 주고 고대를 8점을 줬어. 연대 임원이 가만히 있을까? 그 인사팀 팀장은 일단 개박살을 내려고 하겠지. 자기가 그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라고 고대를 9점을 주고 연대를 8점을 줬다. 이러면 또 개박살이 나겠지. 연고대로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대학은 뭐 100점이야. 그리고 서울대학은 80점을 줬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야, 하버드는 전 세계 1인데 서울대는 저 밑에잖아. 저 아래잖아. 근데 어떻게 80점이나 주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점수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회사들이 서류랑 면접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게 애매한 거거든. 그리고 이 점수라는 게 일이랑 가장 관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공고를 볼 때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일을 시킬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킬지를 알려면 공고를 유심히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뭘 시키지? 이거를 취업하려는 사람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을 시키려는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일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잘하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런 걸 오히려 중요하게 보는 데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전문적인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이게 꼭 그 숫자들과 비례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하고 막 어디는 막 면접을 막 10번씩 하고 이러는 이유가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에 서류를 한 장이라도 더 써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학생인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학교 하는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의 공고를 보고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이 부서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회사의 공고를 읽어보고 아, 이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아니 이런 역량이 필요한 거구나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이미 취준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아까워요. 공고를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지 스펙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막 그 점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회사도 자기도 잘 몰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연고전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다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하지를 않는 한.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나를 어필을 해야지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쟁이 시작되는 거지. 그런데 스펙을 고민하는 하고 나 여기는 못 넣을 것 같아. 이러면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게 진짜 막 업체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난 이런 데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 그런데 못 가고요. 더 밑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펙 비교할 시간에 약간 뭐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따는 건 좋은데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고를 읽어보시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서류랑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